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킵 멈춰. 첫 번째 문제 과연 어떤 형식인지 궁금해요. 어떤 건가요? 일단 첫 번째 네. 문제 저희 의사소통 능력 준비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농협이다 보니까 농협에 관련된 내용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네. 읽어볼까요, 문제를 제가? 네, 읽어주실게요. 다음은 땡땡은행에서 배포한 업무 협약과 관련한 보도자료의 일부이다. 이에 대해 해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빠르게 읽을게요. 땡땡은행, 주택금융공사와 서민주택금융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땡땡은행은 2018년 7월 12일 주택금융공사와 서민주택금융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전용 전세자금 대출 상품인 다자녀 전세대출이 출시됐으며 두 기관은 향후에도 금융상품 및 공동 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태스크포스 운영에도 합의했다. 이는 두 기관이 작년 9월에 체결한 신혼부부 주거 안정에 대한 협약의 범위를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한 것으로 협약 체결과 동시에 전용 상품인 다자녀 전세대출을 출시, 정부 국정운영 과제 중 하나인 포용적 금융의 영역을 확장해 그 의미를 더했다. 다자녀 전세대출은 지난해 10월 출시된 신혼 전세대출과 함께 서민 주거지원의 한 축을 이루는 땡땡은행의 전용 상품으로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다자녀 기준을 완화한 전세자금 대출이다. 다자녀 전세대출은 임차 보증금의 90% 범위 내 최고 2억 원까지의 대출이 가능해 대출 한도가 임차 보증금의 7, 80%인 기존 은행권의 유사 상품들과 대비해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소득이나 주택 면적 등과 관련한 별도 상한이 없어 소득 초과나 면적 초과로 인해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 부양 가구에게도 새로운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땡땡은행은 기존 전세자금 대출 대비 최대 0.25%의 우대금리를, 주택금융공사는 기존 보증료에 대해 추가 0.1% 감면 혜택까지 제공하기로 해 서민가정의 부담이 한층 더 경감될 예정이다. 어우, 기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굉장히 너무 잘 읽어주셔가지고 당황했어요. 랩했어요. 약간 한우 챌린지 이런 네. 느낌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밑에 문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번이 이번에 체결한 땡땡은행과 주택금융공사의 업무 협약은 두 기관이 처음으로 체결한 협약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2.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땡땡은행의 전용 상품 다자녀 전세대출의 출시일은 2018년 7월 24일이다. 3번. 다자녀 전세대출의 대출 요건에 만족하는 제2의 임차 보증금이 2억 2천만 원이라면 대출금은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하다. 4번. 땡땡은행과 주택금융공사는 서민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각기 다른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5번. 다자녀 전세대출 이전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다자녀 기준은 미성년 자녀의 수가 적어도 3명 이상일 것을 요구했을 것이다. 분명히 제가 아까 황인석 아나운서께서 지문을 읽어주셨던 것 같은데 왜 기억이 안 날까요? 제대로 못 읽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맞게 읽었어요, 저. 예.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읽어주셨어요. 어떤 식으로 대입을 하면서 풀어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선택지를 보고 나면 지문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선택지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문으로 넘어가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 1번 같은 경우에서 여러분들이 1번 선택지를 보셨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키워드를 먼저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네. 혹시 들어오는 글자 혹시 있으세요? 처음으로. 맞아요. 어떻게 잘 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1번 선택지에서 저희가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 과연 이 두 기관이 처음인가 아닌가. 네, 그리고 2번 선택지에서는 출시일이 뭔가 딱 나와 있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3번에서는 임차보증금 2억 2천만 원이라면 제출금은 최대 2억 원까지 가능하다. 네, 그리고 4번에서는 각기 다른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그리고 5번에서는 적어도 3명 이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지를 먼저 보신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지문을 빠르게 찾아주시면 조금 답을 그래도 빨리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제가 지금 못 찾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1번과 관련해서 뭐 처음으로 체결한 협약이다라는 내용은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아, 네. 보이나요? 이게 잘 안 보이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마치 우리가 찾지 못하게 약간 지문이 섞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문단에서 보시면은 이는으로 시작할 때
두 기관이 작년 9월 체결한, 그러니까 작년 9월에 이미 체결을 한 경우가 있었죠. 네네. 그래서 처음이 아는 점. 그리고 이번에서는 출시일이 7월 24일이 아니고 22일 날, 그쵸? 출시해서 24일 날 지금 밝히고 있는 거라서 2번도 옳지 않은 거고요. 그다음 3번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 능력이긴 하지만 계산 문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2억 2천의 90%는 1억 9,800만 원이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거고요.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각기 다른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라고 했는데 저희 그 내용에 보시면은 여기 기준에서 보증료는 그쵸. 추가 감면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5번이 정답인데 5번 내용이 그 우리 이는으로 시작됐던 그 문단에서 네. 마지막 줄 보시면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라고 그쵸.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적어도 2명보단 더 많았을 것이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네. 이게 이 정도 지문과 이 정도 그 선택지가 있으면 어느 정도 걸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난이도 상중하 중에 또 어떤 거예요? 요거는 제가 네. 봤을 땐 어차피 옳은 거를 고르는 네. 거기 때문에 난이도는 중간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시간 안에 푼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4, 50초 정도 안에 지문을 빠르게 분석해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가장 같아요. 빠르게 푸는 거는 그럼 선택지를 먼저 보고 지문에서 관련된 단어가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있는 거예요? 단어로 먼저 접근하시는 게 단어로. 좋고요. 어차피 옳은 것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틀린 게 4개나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도 숫자들이 좀 눈에 잘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숫자, 금액 이런 내용을 먼저 접근하시고 결국에 저희가 만약에 1, 2, 3, 4번이 모두 다 틀렸다라고 한다면 5번은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도 답을 얻으실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풀면 되겠네요. 네. 네, 일단 이렇게 지문이 길 때는 문항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지문으로 넘어가는 게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문제는 어떤 유형인가요? 어떤 능력을 네, 원하는 거예요? 똑같이 네, 어떤 능력을 원하는지 네. 보면요. 글씨가 많으니까 네. 좀 예상이 돼요. 네, 의사소통 능력인데 네. 이것도 또 읽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네. 문제를 다 읽으시기 좀 힘드실 것 같아서 포인트만 먼저 짚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역시나 이 문제도 옳은 것을 고르는 내용인데요. 보통 지금 농협 같은 경우는 그 해당 은행의 상품에 관련된 정보들이 지문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어떤 상품의 설명, 그리고 이것을 가입할 수 있는 대상, 그리고 그거에 따른 적립 방법이나 저축 금액, 그리고 그에 따른 가장 또 중요한 세금이 들어가게 되고 가입 지역과 납입 기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실 이 유형 같은 경우는 크게 맥락이 6가지로 나뉘어진다는 걸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밑에 선택지로 내려가게 되시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청약 가능한 자격이 각기 다르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자격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을 얘기했던 6가지 항목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될까를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아마 가입 대상을 보실 것 같은데 가입 대상 위에 보시면 상품 특징에 청약 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입주자 저축이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격이 다른 게 아니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번은 틀린 게 됩니다. 그러네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설명드리자면 이런 상품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꼭 지문을 보지 않아도 선택지 안에서 답을 고르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 지문 자체가 솔직히 지금 현황과 다른 내용이 나오는 일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그쵸. 현재 아무래도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도 해당 상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로 지문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품에 대한 이해가 더 있으시다라고 네. 한다면 훨씬 더 접근하시기가 편하시겠죠. 그래서 정답을 보게 되면은 3번이 되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타 은행에 청약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분은 해당 상품에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 아까 가입 대상에 보시면 특히나 우리 지문에서 네. 당구장 표시가 있으시면 꼭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가입 대상의 당구장 표시를 보시면 전 금융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1인 1계좌만 보유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입할 수 없다라는 거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떤 정도의 난이도예요? 저는 오히려 1번 문제보다는 이 문제가 더 그러네요. 쉬웠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찾기도 빠르고. 네, 그래서 제가 풀었습니다. 여기 얼마나 걸리셨어요?
저는 사실 이런 문제는 거의 30초 안에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연습이 되니까. 저희가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요. 쌤. 많이 열심히 하도록 그러니까 할게요. 열심히겠죠. 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네. 수리 능력이네요. 이건 네. 어떻게 풀어야 돼요? 딱 봐도 문제가 좀 어려워 보여요. 대칭수가 뭐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예시를 네.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11은 지금 왼쪽 오른쪽 둘이 같은 수가 나오죠. 그쵸. 그다음에 202 같은 경우도 가운데를 딱 잘라서 보면 202 앞뒤로 같은 숫자가 나오게 되고 353 요 경우도 네 가운데 5를 기준으로 같은 수가 나오게 됩니다. 풀기 전에 이런 거는 딱 보면 몇 초 안에 몇 분 안에 풀어야 된다고 그럼 계산하고 저는 풀어야 요 돼요? 정도는 한 30초라고 30초? 봐요. 네. 30초요? 네. 왜냐면 네. 일단 대칭수의 개념 자체가 저희가 어떤 공식을 적용한다거나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수리 능력 안에서는 약간 이런 네. 창의 사고력을 보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준이 하나 있어요. 10부터 550까지 자연수 중에서 골라라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일단 이것부터 생각하셔야겠죠. 550까지 10부터 550까지는 총 몇 개가 있을까요, 자연수가? 100이래. 네. 550 빼기 10 플러스 1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럼 몇이 나오죠? 541. 네. 맞아요. 지금 식은 다 세워주시고 그렇죠. 정답은 네, 네, 얼른 가져가셨네요. 네, 맞아요. 전략가 이제 실행자. 네, 맡았습니다. 둘이 너무 잘 맞으세요. 네. 그러면 일단 541이기 때문에 우리가 1, 2, 3, 4, 5번 중에 적어도 답이 몇 번에 있을 것인가를 조금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541 중에서 우리가 11로 나와 있고 200이 353으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럼 대칭수는 일단 두 자리가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 그럼 11이 힌트가 됩니다. 11, 22, 33. 그쵸. 그래서 99까지 총 9개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일단은 저희가 541개 중에서 9개가 빠지겠죠. 네. 그리고 세 자리수로 보게 되면은 가운데 0을 기준으로 두면 101, 202, 303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저희가 500 지금 50까지 있기 때문에 네. 505 전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즉 101부터 404까지 먼저 생각을 해보실게요. 그럼 별로 안 걸리겠네요, 생각보다. 네, 그렇죠. 101부터 우리가 404까지 생각하시면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수가 0부터 9까지 4 들어갈 수 곱하기 있어요. 9, 4, 5, 아니구나. 404, 네, 네. 414, 424. 네, 네. 지금 회전되고 계시죠? 네, 창의 그렇죠. 사고력. 네, 아유, 네. 저 잘해요. 네, 잘하시죠. 잘 네, 읽고 옛날에 계세요. 산수 문제를. 잘했어요. 산수. 네. 네. 그렇게 되면은 101부터 404까지 나오는 게 40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5단위로 시작되는 500단위로 시작되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5개가 나오죠. 505, 515, 네. 525. 네. 그러면 몇 개일까요? 487? 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네. 알면 좀 쉽고. 금방 빨리 풀 수 맞아요. 있는 문제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건 역시 많이 풀어보고 좀 적응이 맞아요. 됐는지 안 됐는지 너가 공부를 했니 안 했니 맞아요. 약간 이런 네. 느낌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지문만 계속 풀다가 네. 약간 그래도 머리를 식혀준다라고 그렇네요. 해서 냈지만 그래도 또 사고력이 없는 경우는 네. 흔히 말하는 노가다 문제가 될 수도 그러네요. 있는 네, 그러니까요. 유형이겠죠. 처음에 딱 봤을 때 이런 노가다인가 접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싶었는데 역시 이제 원리를 아니까 쉽게가 풀리네요. 쉽게.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근데 또 이것도 수리네요. 네, 맞습니다. 지문이 길어가지고 사실 수리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지문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어주시겠어요? 네. 땡땡은행에 근무하는 박 대리는 A의 휴업급여를 계산 중이다. 다음 중 A에게 지급해야 할 휴업급여로 알맞은 것은 휴업급여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네요.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1인당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A씨의 평균 임금은 59,000원, 휴업일수는 10일, 2019년도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은 53,000원, 최저 임금은 48,240원, 휴업급여액 산정, 평균 임금의 70%를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 다만 평균 임금의 70%가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의 80%보다 적은 경우에는 평균 임금의 90%, 평균 임금의 90%가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하면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의 80%, 평균 임금의 90%가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면 최저 임금액을 2일당 휴업급여로 지급. 뭐래요 이거 지금? 형돈이 대준이 그 느낌이었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 발음이?
그러니까 눈으로 보시는 게 빨라요, 이런 거. 그리고 들으면서 맞아요. 같이 혼란이 왔어. 그러니까요. 네, 네. 같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말이 어떻게 생각이 접근해야 돼요? 이거? 맞아요. 저도 너무 들으면서 옆에서 죄송했어요. 다음에는 지문을 좀 네. 쉬운 걸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 결국에 구해야 되는 거는 휴업급여거든요. 네.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에 휴업급여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었어요. 그럼 두 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평균 임금의 70%가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의 80%. 뭐 이런 기준이 나오는데 일단 평균 임금이 얼마로 나와 있죠? 59,000원이요.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70%를 구하게 되면 41,300원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밑에서 얘기했던 이 평균 임금의 70%가 최저 보상 기준 금액, 즉 53,000원에 대해서 80%보다 적으나 많으나 혹시 요거를 비교해 봐야 되는데 80%를 구하게 되면 42,400원이 적어요.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70%가 더 적은 경우가 그쵸. 되겠죠. 그러면 다만으로 나와 있던 그 첫 번째 줄에 적은 경우에는 평균 임금의 90%, 그쵸? 그럼 평균 임금의 90%를 구하게 되면 우리 59,000원의 90%는 53,100원이 됩니다. 네. 네. 그런데 이 90%가 또 네.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의 80%, 우리 아까 위에서 구했던 네. 42,400원보다 어떻게 되죠? 높아요. 네, 더 초과가 되죠. 그래서 초과가 되면 결과적으로 그 80%를 지금 휴업 일수가 10일이기 때문에 그 80%에 해당하는 42,400원을 10일 동안 우리 지금 받아야 되는 휴업급여로 금액이 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 42만 4,000원. 4,000원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뭐 어디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사실 뭐 휴업급여라는 거는 여기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자질구레하게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고 일단은 그러면 휴업급여액 산정을 보고 바로 지문 보고 문제 풀어야 되는 건가요? 속도 네. 빠르게 하려면? 네, 제가 지금 아까 문제 딱 보자마자 휴업급여 얘기하면서 바로 밑에 산정으로 넘어갔죠. 네, 맞아요. 네, 그랬는데 산정에서 지금 두 가지 경우가 나와요. 70%를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하겠다. 근데 만약에 70%가 80%보다 하면서 경우의 수가 나오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70% 어차피 안 되니까 다만이라는 지문이 또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금액의 70%를 구한 기준을 두고 나머지를 계산하면서 접근하시면 그래도 네, 계산을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지 그러네요. 않을까. 네. 일단 뭘 구해야 되는지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걸 지문 안에서 찾아서 빠르게 이렇게 사고 회로를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제도 수리인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수리 문제 계속 풀면 또 힘드시니까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네. 네, 보기 위해서 좀 가지고 왔는데 사실 문제 해결 능력을 또 많이 어려워하시는 거는 말장난이다. 맞아요. 네, 이랬다 저랬다 자꾸 이런다 하시는데 어떤 내용이 또 나오는지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땡땡은행 땡땡지점의 직원들의 점심 식사 중 나온 대화인데요. 대화의 주제는 회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의 기억만 잘못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이 회식에 대해서 기억이 잘못된 직원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회식 상상을 해보면서 제가 한번 내용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김문수 차장님은 나는 박지은 사원보다 한 잔은 더 먹었어. 그다음 박지은 사원은 강종현 대리님이 먹은 술이 가장 적었어요. 평소 드시는 양보다 양이 아니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차근우 과장, 나는 박지원 사원님보다는 덜 먹었지만 강종현 대리님보다는 더 먹었죠. 그다음 강종현 대리는 제가 술을 가장 적게 먹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권종구 사원은 어제는 제가 술을 가장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5명이 각각의 지금 회식 자리에 있었던 기억에 대한 진술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지금 기억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저는 네. 그냥 지금 이렇게 딱 들으면 생각했을 때는 권종구 사원이 잘못 기억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냥 딱 들으셨을 때 이유는? 이제 이렇게 이름 앞 글자만 따서 적어놓고 네. 이제 뭐 한 잔 더 마셨을 때 있을 때 플러스 1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네. 일단 김박차 강 얘기까지 들었을 때는 다 말이 되긴 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강종현 대리가 술을 가장 적게 먹은 것은 아니다. 그럼 네. 더 적게 먹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권사원이 돼야 되는데 권사원 자기가 많이 먹었다 이래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일단. 네. 저는 사실 뭐 층을 나눠봤어요. 지금 들으면서 권종구 맨 위에 김문수, 박지은, 차근우. 네. 그 다음에 강종현 이렇게 밑으로 나눴다가 그
마지막에 이제 네. 숫자로 좀 갖고 놀려고 하다가 안 했어요. 아, 네. 결론은 안 했어요. 과정은 항상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정 네. 중요하죠. 네, 결과가 매듭이지. 결과는 뭐 알아서 해주니까. 네, 옆에서 또 마무리 지어주시니까. 네. 근데 네. 지금 이 중에서 한 명만 기억이 잘못됐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이가은 아나운서님께서 강종현 대리까지 잘 가셨는데 만약에 강종현 대리가 적게 먹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강종현 대리가 기억이 잘못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권종구 사원도 그러면 가장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러면 권종구 사원이 제일 많이 마셨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그건 그럼- 아니고. 네. 그거는 아니고라고도 장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거를 하나 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네, 제가 맞아요. 거기까지 가지 않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접근하셨는데 마지막에 잠깐 놓치신 것 같아요. 아, 근데 여기서 제가 강조해서 읽은 부분이 분명 있었거든요. 더 먹었습니다. 덜 먹었습니다. 네, 이 표현을 좀 해드렸는데 일단 지금 김문수 차장하고 차근우 과장이 누구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강종현, 박지원 사원. 박지은. 네, 박지은의 박지은. 네. 사원에 관련돼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김문수 차장은 박지은 지금 사원보다 더 먹었고요. 네. 차근우 과장 같은 경우는 덜 먹은 그쵸.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이강은 아나운서님께서 김박차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권과 강을 앞뒤로 놓았을 때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를 보게 되면 사실 이미 답이 나왔는데 박지은 사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강종현 대리님이 먹은 술이 가장 적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만약에 박지은 사원의 말이 참이 돼버리면 강종현 대리의 말은 뭐가 되죠? 아, 거짓이 되죠. 네, 그러네요. 맞습니다. 아, 네. 이럴 수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박지은 지금 사원이 강종현 대리를 5등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 강종현 대리는 그러네요. 본인이 5등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네. 있죠. 아, 그래서 정답은 강종현 대리가 됩니다. 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제가? 네. 아니 뭐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기억하는 순간까지 취한 것 같아요. 맞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뒤에 어떻게 됐을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저희가 다음 문제도 또 문제 해결 능력인 것 같아요. 네, 한번 맞습니다. 머리를 써봐야겠죠. 네. 그러니까요. 네. 뭔가 또 이런 문제 해결 능력에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가중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가중치. 이거 빨리 푸는 방법을 오늘 네.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 예. 가져온 문제입니다. 자, 일단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찾으라고 하는데 선발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 보실 때는 일단 평가 요소가 업무 수행 능력, 업무 수행 태도, 업무 수행 결과. 그런데 각각의 비중이 40점, 40점, 20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고 인성검사에서는 패스페일로 판정을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는 순간 일단 병을 지우시면 돼요. 당연히 우리가 패스가 되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전환 대상자로 정규직을 쓸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전환 대상자 중에서는 업무 수행 태도 항목에서 미흡을 받았다? 이 사람은 제외를 시키자. 네. 네, 그러면 누가 지워지죠? 미흡을 받은? 이흡. 네, 정. 맞습니다. 네. 가운데 딱 협조 그 안에 정이 지워져요. 그럼 병과 네. 정은 일단 답이 아니겠죠. 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건 갑을 무만 해당이 되는데 업무 수행 능력은 40점 기준으로, 그러니까 비중이 40%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10점 만점에서 10점에서 2점씩 차등으로 점수를 준다고 했고요. 업무 수행 태도는 10점에서 3점씩 차등을 준다고 했고 마지막에 업무 수행 결과는 2점씩 차등 지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점수를. 자, 그렇다면 갑을무 중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자는 누가 될까요? 갑 아닐까요? 아닌가? 잠시만요. 이름대로 따라가는 네, 그래서 갑이 최고야. 네, 일단 수가 수미양가니까 네. 수가 2개씩, 수우 네. 2개. 네, 뭐 이제 그렇게 쳤을 때 갑이랑 무가 똑같긴 무, 한데 네. 지금 업무 수행 결과 우우 수미가 네. 있네요. 그래서 10, 그러면 8, 16. 아, 똑같네요. 그러면. 2점씩 차등이면 그게 그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수행 태도를 또 봐야 되는데 네. 그래도 아, 무, 그럼 무, 무네요. 무. 두 분 다 네. 네. 확실합니까? 네. 바꾸실 생각 없으신 거죠? 네. 정말 맞습니다. 네, 잘 풀어주셨습니다. 아, 이렇게 이름에서 넘어가면 안 되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갑이지라고.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빨리 푸는 사람들은 이름 보고 그냥 체크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갑질 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럼 무질. 무질. 저희는 무지라는 걸로.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그러면은 식으로 풀어주면. 이거는 쌤이 아까 말씀하셨을 때 빨리 푸는 방법을 알려주시겠다 네. 하셨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이렇게 빨리 지우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저희가 병정을 지웠는데 갑을 무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보통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 뭐 수나 우 혹은 보통이나 우수 요 부분을 점수로 다 이렇게 바꿔서 푸시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렇게 점수를 바꿔서 각각의 비중이 40%, 40%, 20%였기 때문에 총점을 구해서 푸는 방법도 돼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갑과 무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아마도 두 분이 헷갈리셨던 것처럼 충분히 저희가 판단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건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저는 이 수치를 다 매기지 않고 문제를 푸는데, 아까 보셨던 방법 중에서 갑을 무만 보게 되면 어차피 수가 2개씩 다 들어가요. 네. 그러면 수를 다 지우고 그다음에 우가 또 하나씩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지우고 나면 갑을 무는 각각 8점, 6점, 2점 이렇게 남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업무 수행 태도에서도 역시나 우수끼리 지우고 보통끼리 지우게 되면은 을하고 무는 둘 다 우수가 나오고 갑만 보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10점에서 3점씩 차등을 하기 때문에 갑은 7점이 되는 거고 을과 무만 10점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에 업무 수행 결과에서도 모두 다 들어가고 있는 우를 다 지우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갑과 무는 성적이 동일하고 을만 마이너스 2점이 돼요. 네, 그래서 그 수치만 보고 결과적으로 갑을 무 중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사람이 무가 된다라는 거를 빠르게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울 거 지우고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그런 숫자를 맞아요. 대입하면 빨리 풀 수 있겠네요. 그럼. 네, 각각의 점수를 매기기보다는 그 네. 두 수를 비교하면서 푸는 게 훨씬 더 빨리 푸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